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2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김세욱입니다. 배나원 활동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저희 또 오늘 아주 나쁜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리고 점점 더 욕이 나오는 이런 나쁜 소식이 계속 있을 수가 있죠. 언론계를 빨리 떠나야지 좋은 소식을 듣고 오래 살기 위해서. 네. 아무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명단이 떴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초에 후보가 24명이었다고 하네요. 24명의 후보 중에서 골라 9명을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두둥 누가 있느냐? 어처구니 없이 최기하가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은 오늘 우리 김세욱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최기하가 어떤 자인지. 민원연의 표현에 따르면 셀럽. 네. MBC의 셀럽. MBC 보도국장을 지낸 최기하 씨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이분이 했던 것들이 떠오르는데 네. 이제 뭐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국정원이 2009년부터 MBC 장악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길 때 김재철 당시 사장의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홍보국장으로서 수행을 했다.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PD수첩이나 뉴스후 같은 이런 고발 프로그램을 사전에 검열하거나 폐지하려 이제 해서 좀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출연자들을 퇴출을 시키고 노조를 이제 파괴하려는 그런 공작을 펼쳤다. 이런 주장들을 노조에서는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저는 하나 기억나는 게 금준경 기자가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가 최기학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했던. 보니까 성함을 검색하면은 X 새끼야부터 나오던데. 그게 인사를 하려고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 이러는데 야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런 사람이구나. 네, 국장님 맞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야, 이 씹새끼야. 네? 어디서 얼마 내 정보를 말한 거야? 국장님. 이 인마 개인정보를 그렇게 얼마 쉽게 하나? 국장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야? 국장님. 야, 이 새끼야. 국장님,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욕이고 지랄이고 간에 내 개인정보를 네가 왜 하냐? 국장님. 야, 인마. 네. 네가 녹음을 하든 내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근데 내 개인정보를 네가 왜 하냐? 국장님, 저는 MBC 출입하는 선배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야, 인마. 미디어 오늘은 MBC 출입하는 놈 없어. MBC 놈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랄하지 마, 인마. 그리고 이 했던 그 욕을 그때 당시에 그 MBC가 좀 정상화되려고 하는 시기에 김민식 PD가 최기하 본부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또 본부장님 상남자지 않습니까? 기자들 전화 오면은 야 이 씨발 새끼야 라고 이렇게 욕하시는 상남자인데 기백 있는 우리 본부장님은 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 인사위 언제 속게 않습니까? 나오세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나오세요. 아니 그리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원래 기자 아닙니까? 기자가 후배들한테 뭐라고 시킵니까? 너 저기다가 취재할 때 취재원이 내 전화번호 어떻게 물었어?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끝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나오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인사위 언제 하시는지 날짜 잡아주십시오. 저 인사위 왜냐하면 최기하 본부장님이 정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회를 하신 본인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뜨끈뜨끈하게 하나 들어왔거든요. MBC 노조가 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성명을 냈는데요. 딱 2명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최기하, 김도인 2명은 절대 안 된다. 김석진 방통위원에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기화, 김도인으로 밀어붙이라는 오다를 내렸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이호성 위원장이
어떻게 이겨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방통위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 두 사람을 그냥 이렇게 이사로 앉혀줬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기하 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뭐 내용들 당연히 아주 진짜 최악의 그런 인물이죠. 게다가 이제 삼성 장충기 사장에게 뭐 형님. 콘서트 잘 받았다. 네, 형님. 귀한 선물 감사하다. 이러면서 최기하 당시 MBC 보도국장은 장충기 사장을 형님이라 부르며 선물에 고맙다는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형님,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별로 보탬도 되지 않는데 늘 신세만 집니다. 형님,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좋은 공연 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국장이 말한 좋은 공연은 삼성이 후원한 로열 콘세르토바우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로 추정됩니다. 입장권은 한 장에 최고 3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비싼 표와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누구신가요? 예, 저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곽동건 기자입니다. 어디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고요. 보도제작 2부의 곽동건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예, 저희가 삼성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한 내용에 삼성 얘기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린 최기하 전 국장 역시 반론 요청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굽신굽신했던 사람이고요. 김도인 씨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 시절에 라디오국장, 편성국장을 거쳐서 2017년에 김장겸 사장 아래에서 편성 제작본부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MBC 편성 규약을 위반했고 2017년 대통령 탄핵 다큐멘터리를 불방시키고 담당 PD를 제작 업무에서 쫓아냈던 사람이고 국정원이 작성한 MBC 장악 문건을 충실히 이행해서 김미화, 윤도현 등 블랙리스트 방송인을 퇴출시켰던 장본인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런 이유로 최기하는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서 MBC 기획본부장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김도인은 해임 직전 편성제작본부장 자리에서 사퇴를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박문진 이사로 다시 정말 뭐라 그러지 영전하다시피 다시 높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사실 이분들은 벌 받아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MBC 이사가 됐잖아요. 최기하 씨는 지금 어쨌거나 피고인신 분이잖아요. 노조 네. 파괴 공작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네. 또 어떻게 방통위에서 이런 분들을 MBC 이사로 꽂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죠. 내정을 했을까요? 나눠서 내정한.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원래 이럴 줄 알았잖아요. 우린 자유한국당이 이런 흉악한 사람들을 계속 추천할 거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거 자기네 몫이라고 계속 우길 거라는 건 알았지만 계속 우리가 주장한 건 방통위가 그거를 인정하지 말아라. 이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은 너희에게 온전히 다 있으니 방통위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굴복해서 완전히 굴복. 완전히 굴복해서 무슨 최기하, 김도인은 피해가면서 어떻게 좀 어중간한 사람을 쑤셔 넣은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굴복해서 이런 사람들을 넣었다. MBC 파괴한 당사자들을 바로 이사로 꽂은. 네. 방통위가 돼버렸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건가요? 방통위가 만약에 이게 우리는 뭐 정치권 눈치 안 보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잘했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평가를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사후에라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대충 섞어가지고 양쪽에서 욕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한테 욕을 안 먹으려고 한 건데 결국은 국민의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너무 열받는 지금 그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네, 맞아요. 민원연의 주성치가 뭔가요? 민원연의 주장, 성명, 치얼스입니다. 주장 성명은 알겠는데 치얼스는 뭔가요? 치얼스는 격려하다라는 뜻인데요. 언론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연이 봤을 때 언론 문제가 생긴 곳에 격려가 필요한 곳도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치얼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원연의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함께 응원이 필요한 곳에 치얼스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주성치 시간을 가져볼게요. 민원연 주성치 방송심의 검증 특집. 오, 점점 연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는데요. 아이스크림 먹었습니다. 당 올라갔어.
자, 오늘 시그널 멘트를 들어보니까 오늘 정책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 회의록은 제가 보기에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주 파면 팔수록 다양한 삽질들이 거기에 정말 그런 게 정말 이렇게 폭탄이 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우리가 내는 방송도 심의하는 방송 자체도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그 방송의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도 열이 받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그 헛다리 짚기 발언들이 이런 게 또 가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일부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보고서를 저희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자, 오늘 무엇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발표한 보고서는 7월 22일 방통심의가 2018년 상반기 방송심의 의결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나오게 된 건데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양성평등 및 소수자 관련 보호 관련 심의 의결 건수는 총 37건이었습니다. 네. 이를 이제 근거로 방통심의는 제4기 방통심의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성차별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평하는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같은 사안에 대한 그 의결 건수가 3기 시절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2017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16년에는 13건, 2015년에는 9건에 불과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단순히 이게 관련 심의 의결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방통심의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극 심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팀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상반기에 열린 총 37회차 회의록을 분석을 해서 심의 의결 결과만 본 게 아니라 이 결정을 하는 논의 과정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민원련 주성치는 방송심의 검증 특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도 간단하게 이제 말은 했는데 이게 방송 소위 회의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회의까지 올라간 건 거의 몇 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법정 제재 이상이 나올 때 전체 회의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주제는요. 거의 소위에서 이야기들이 거의 끝나버려요. 그래서 방송 소위 회의록을 37차 회의록을 올해 상반기 열렸던 것을 분석을 한 거죠. 그런데 먼저 양성평등 및 소수자 보호 관련 의결 결과가 아까 이제 37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늘어난 거는 사실이니까 사실 그거 자체는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나 뚜껑을 열었을 때 정말 제대로 심의를 한 것일까 아니면 흉내만 계속 내고 있는 것일까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방송심의에서 행정지도라는 것은 저도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특별심의위원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똑같이 매일 그 얘기를 했어요. 행정지도를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방송사가 이렇게 받았을 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받으면 이렇게 서랍에 넣어버리거나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린다. 일도 타격을 받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방송해도 돼. 계속해.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 PD들한테 그렇게 메시지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체로 다 행정지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법정 제재가 좀 많이 나왔는지 짚어주세요. 네, 전체 37건의 안건 중에 중징계인 법정 제재가 나온 안건은 총 8건에 그쳤습니다. 이제 비율로 보면 23%고요. 이 중에서도 벌점 1점인 주의가 6건으로 이제 벌점 2점에 해당하는 경고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네네. 가장 많았던 건 행정지도인 권고였는데요. 네. 총 18건으로 비율로 보면 49%입니다. 네. 의견 제시는 10건으로 이제 28%인데 그 뒤를 이었고요. 의결 결과에 이제 77%가 행정지도, 그러니까 경징계에 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 없음으로 처리되지 않고 행정지도가 이만큼 나왔다는 건 3기 방심위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나아졌다라고 이제 평가는 할 수 있죠.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표를 나은 씨가 이제 그 전체 받은 표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똑같은 방송이 재방송이 돼가지고 막 4개 막 이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의가 6건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 4개가 똑같은 방송이야. 그 TV 무슨 코미디 빅리그 그런 데서 여성 비하하는 약간 그런 좀 저질스러운 그런 이제 개그한 거 그거 하나가
계속 여기저기 채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TVN의 여러 다른 채널에서 해서 사실 과거에도 이런 것을 잡았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여러 건이 나올 수 있었다. 왜냐하면 특히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재방송을 엄청나게 돌리고 그렇죠. 채널 여러 군데에서 계속 방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게 사실 저는 솔직히 그걸 딱 읽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 의결 내용과 방송 내용과 의결의 수준을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정상에 다가오려고 하는 수준이다. 예전은 완전 비정상이었고 이제 조금 논의를 하기 시작했네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서 이제 오늘 나은 씨가 좀 더 길게 얘기하겠지만 뚜껑을 열어서 방송의 내용을 봤을 때는 택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정 제재에 나와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6건이라서 와 그래도 웬일로 주의가 6건이나 되냐 그랬는데 똑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실망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이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안건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 왜냐면 우리는 맨날 우리 작년에 까인 게 한두 개가 작년 2015, 16, 17 3년 내내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양성평등 조항 관련된 내용을 냈는데 그게 심의에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문제 없음만 가지고 문제 없음조차도 감지덕지다. 왜냐하면 그건 테이블에 올라간 거잖아요. 상정이 된 거잖아. 근데 문제 없음이 아니고 아예 기각. 그러니까 아예 그 의원들이 심의위원들이 읽어보지도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낸 안건 중에서 2018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우리가 낸 안건 중에서 혹시 기각된 게 있냐라고 이제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이 안건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적진 않았는데요. 네. 민원련이 그러니까 인권보호하고 양성평등 조항을 다 어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심의를 넣었는데 이게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2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지난 3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이후에 대다수 방송사가 과거 안전지사와 함께했던 그 김지은 씨의 정문수행 모습을 굳이 발굴을 해서 이걸 자료 화면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 또 심지어 얼굴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까지 쳐서 보여줬었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7개 방송사 중에서 잠깐 보여준 거 말고 완전 심하게 계속 연속해서 보여준 방송사 SBS, MBC, TV조선 채널A 요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각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를 좀 읽어주시죠. 해당 자료는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에 함께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라는 점과 김지은 씨가 타 매체에서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 신분 공개를 감수하면서 그 진실 규명을 요청을 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건에 대해서 심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즉 요약하면 이제 피해자가 신분을 노출했으니까 그만큼은 감수해도 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성폭력을 폭로했던 이유로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를 감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김지은 씨가 또 출장에 동행했다는 사실 역시 그런 과거 영상을 통해서 별도로 입증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한국기자협회하고 여성가족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방송사들이 이렇게 피해자의 과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부각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아예 주요 문제보도 예시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SBS 보도가 예시로 들어갔어요. 딱. 근데 이게 방통심의만 혼자서 이렇게 되게 반인권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1월 10일입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요.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논란을 다루면서 패널과 진행자가 입을 모아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를 포함해서 출연진 5명이 있었는데요. 이 중 4명이 다 그 프로그램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면서 이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거든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게 나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조장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근데 진짜 그렇게 말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보면 배운다는 식으로 약간 그런 주장이었어요. 5명 중 4명이. 알려주면 조장된다. 이렇게 세상에. 얘기하는. 네, 근데 이것도 민원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 좀 읽어주세요. 패널들의 발언이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회적 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판 여론과 유사한 수준이고 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찬반 양측의 입장을 함께 전달하는 등 성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다루려는 의도와 맥락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조기 종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즉 혐오 발언도 의견이니까 소개까지는 괜찮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거기 나온 패널들 실제 멘트들이요. 개그맨들이 동성애를 재미있게 얘기해서 동성애는 나쁘지 않네, 재미있을 것 같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인권보호 조항하고 양성평등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성애는 재밌어 보이니까 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 속을 모르겠습니다. 아우 진짜 머리가 그러니까 아프다.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방심위원이 되면 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다른 것들은 보면 이게 거의 방심위가 거의 재판에 가까운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과 관련돼서는. 그런데 너무 기본 법과 기본 관련된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 상식도 아니지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못상식한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막 우기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무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요거를 가지고 이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두 가지 사안이 어떻게 기각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전 최소한 이거 논의해 보셔야 됩니다. 그 심의위원들 높으신 분들이 논의하세요 하고 올려줬어야 되니 자기들이 뭘 안다고 이거를 사무처 직원들이 이거를 자기 맘대로 이런 조항을 막 글을 써가지고 기각을 시키냐고.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안을 기각시킬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기각시키겠다고 보고를 해요. 소위에.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소위위원들이 이걸 사실 읽어보고 하나하나 사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를 기각시키는 게 맞다. 이건 너무 허접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해볼 여지도 없고 너무 똑같은 내용이다. 예전에 이거랑 똑같은 거 들어왔는데 그게 다 문제없음이 나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각을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뭐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 이 두 개는요. 절대로 그렇게 똑같은 사례가 있었던 일이 없는 내용이에요. 특히 안희정 씨 이때 당시에 김지은 씨 얼굴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건 굉장히 획기적이고 요상한 일이었잖아요. 이거를 왜 자기가 기각을 시키냐고. 아니, 방심위 직원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한국기자협회하고 여성가족부가 이 보도를 이런 머리는 아예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으면 물어봐야지. 심의위원들한테 이거 너무 예민한데 내가 기각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걸 상정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이상한 이걸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기각시키면서 그냥 쓱 올려버리면 소위위원들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래 이거 다 이거 사무처가 그렇게 판단했어? 그리고 그냥 사인해준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기각 사례는 민원년 기각 사례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것만 알잖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화딱지가 나서 넣겠어요. 솔직히 양성평등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그게 다 이런 것도 기각됐으면 얼마나 많은 게 기각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기각 문제는 좀 정말 방심위원들이요. 한번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 사무처를. 그래서 이 방식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한번 분명히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각 보고서를 어찌됐든 우리 민원연밖에 우리 거는 기각은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낸 것만 기각된 걸 알잖아요. 그리고 이 기각 사유도 가관 아니에요? 진짜 너무 웃겨. 다 이 기각이라고 그러니까 기각이 뭐 전에 이거랑 똑같은 방송이 있었는데 이게 그 문제 없음이 3번 연속 있어서 뭐 기각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지네들이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거의 무슨 방심위원 수준으로 자기들이 막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해서 자기방통심의는 어찌됐든 건수는 늘렸다. 확실하게 건수 늘렸는데 대부분 행정지도였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그게 어디냐. 3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여기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대체 왜 기각된 건지 모를 안건들 지금 제가 위에서 말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의견 수준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진일보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심의위원으로서 정상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던가라고 했을 때 사실 예전에 이 보고서에는 안 담기는 시기이지만 예전에 3기 때 대단한 발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넣었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국가기관, 그러니까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완전히 국가기관은 아니고 민간으로 형태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결정하는 내용은 굉장히 국가의 어떤 공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식의 막말들이 혐오 발언들이 오갈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낸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하시거나 그리고 적절한 조항을 적용하지 못했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었나요? 많았습니다. 그 방통시민은 앞서 3월 14일 그 미투 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선정적 보도가 범람해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이제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 자극적인 재현이나 이제 묘사를 하거나 혹은 인적 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 침해를 할 경우 우리가 엄중하게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들이 대부분 이런 성폭력 사건 관련 방송 심의였습니다. 네,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지난해 9월 TV조선과 연합뉴스TV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피해 여성 그 신체 일부가 촬영된 실제 그 범죄 사진들이죠. 그것들을 일부 모자이크 혹은 흐림 처리를 해서 자료 화면으로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TV조선은 심지어 성매매 업소 광고하면 그 문구랑 같이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물론 이제 불법 촬영을 자행한 일당을 이제 검거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공익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렇지만 이를 전하면서 굳이 그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서 선정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불법 촬영은 범죄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보다 호기심만 자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방통심의위원들은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문제 없음. 아닌가요? 대본에 놀랍게도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 근데 문제없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게 조항을 적용할 때 이걸로 분류할 때 뭐 인권보호에서 몇 항, 그다음에 양성평등에서 몇 항을 이렇게 적용한 것만 얘네가 그걸로 또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얘는 문제없음이긴 한데 그 카운팅에서 없었구나. 네, 그렇죠. 이런 사기. 대국민 사기를. 우리 이정희 PD가 맞췄습니다.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정제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위원은 윤정주 위원 단 한 명뿐이었고 다른 위원들은 전부 그런 그림을 안 쓰면 보도를 하지 못한다. 왜요? 별일 아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특히 정강삼 위원의 주장이 좀 이렇게 굉장히 기가 찼는데 빙의에서 나은 씨가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정희 PD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약간 깡패같이 좀 한번 해주시죠. 네네, 해주시죠. 심의를 염려하면서 왜 만듭니까? 이거 약간 그건 제후공황제도. 일단 만들고 난 뒤에 두드려 만든 것이지. 그것이 기자 근성입니다. 그러면 이번 박상수 의원입니다. 여자 화장실 같은 사람 아닌가요? 목소리 좀 바꿔줘. 목소리 바꿔요? 네. 사람이 다르니까. 여자 화장실 이거 카메라 부분도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한 번씩 살펴보라는 주의사항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텍스트로 볼 때보다 진짜 기분 나쁘네요. 너무 불쾌하네요. 아니 근데 너무 바보 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야? 일단은 저는 더 나쁜 것은 사실 이 기자 근성이지만은 박상수 의원 말이 너무 우리가 이런 걸 꼭 봐야 조심하지 않는. 안 봐도 우리는 조심하고 충분히 조심하고 있는데 늘 불안하고 늘 조심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방송을 보여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보고 너무 놀래라 그러면서 조심하지 않는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일단 몰래카메라라는 용어 자체 틀렸고요. 불법 촬영이고요. 네. 그리고 여자들이 들어갈 때 한 번씩 살펴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찍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 기자 근성 이거 말할 것도 없어. 이 사람은 정말 근성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일단은 질러놔라. 아니 본인이 심의 기자 같은 거 출신이라고 걱정하지 얘기해요. 말고 심의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질러라. 질러 방송은 일단 질러 이러는 건데 정말 저는 이 방송 이 심의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데 피해자가 조금 있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블러 처리도 돼 있고요. 살짝 어찌됐든 아주 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제 TV조선이나 연합뉴스TV가 그러나 그 자기가 어떤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잠깐이어도 텔레비전에서 뭔가가 그냥 무엇인가가 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공포고,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공포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안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어디서 아주 잔인한 범죄가 벌어졌다. 그 범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막 죽은 사람 그 시신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건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뿌옇게 처리해서 물론 그 뿌옇 것도 어떤 TV조선은 조금 덜 뿌옇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여주고 그거를 자기들이 괜찮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좋다 그러고.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진짜 딱 답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못하죠?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통심의의 심의국이 아니라 종편 보도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런 깡패 같은 소리를 아무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아까 누구야 기자근성 그거는 딱 보도국장 중에서도 약간 좀 질 떨어지는 그런 국장만 할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라면 아예 이제 아주 그냥 영상을 다 보여주시지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과연 어떻게 할지도 한번 정말 보고 싶은데요. 또 다른 사례 그때도 기자근성이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말입니다. 심의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흥분되네 또. 자, 또 다른 사례 얘기해 보시죠. 네, 이런 사례가 뭐 당연히 또 있는데요. 네. 지난 1월에 이제 TV조선 뉴스군은 그 서지영 검사의 검찰 성추행 폭로를 다룬 보도에서 이제 한 남성이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있던 여성 쪽으로 이제 몸을 기울이거나 또 해당 남성이 여성의 허리에 이제 손을 얹고 있는 이런 입체적인 사파를 만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참 열심히 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이 방송은 대체 어떤 징계를 받았을지 이번에도 이정희 PD 맞춰보시죠. 문제 없음. 땡. 아닌가요? 네. 뭐죠?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행정지도 의견 제시였습니다. 이건 또 왜 의견 제시? 아까 이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기준이 좀 낮아지신 것 같네요. 그렇네. 죄송합니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봤더니 바로 일부 위원들이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펼치면서 문제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네, 실제 발언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박상수 위원. 제가 볼 땐 방송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지영 검사가 폭로하면서 아마 이런 정도까지는 다 감수하려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심영섭 위원. 만약에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서검 사건은 묻혔을 겁니다. 그 서검 사건은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서검사가 나와서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닐 때에도 여자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도와줬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뭔 소리죠? 진짜 이상하죠. 나 진짜 이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해. 진짜 이 사람 무섭다. 무섭다고 생각해 이거 보면서. 와. 일단은 서지영 검사가 폭로하면서 이거를 감수하려고 했던지 말았던지 너랑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본인이 감수하는 건 어디까지 감수하든지 말든지 방송이 해야 할 선이냐 아니냐를 자기가 판단해야지. 저 사람이 지금 감수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더 많은 걸 감수하면 그거 해줘도 돼요? 도와주고 방송에서?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일단은 박상수 의원 거부터 일단 따져보고 그 다음에 심영섭 위원은 어디 갔다 온 것 같아. 잠깐 다른데. 이 심의랑 전혀 상관없는데 굉장히 개념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진짜 이상해. 그 왜 여자 동료들이 안 도와줬다는 말을 이렇게 굳이 무슨 피해의식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랑 무슨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랑 뉴스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면 나도 뭐가 되나? 아니 성추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여자들이 안 도와줬어 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여자격 프레임이잖아요 자체가. 굉장히 아무튼 이상하십니다. 네. 네, 여기서 벌써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지문을 써놨는데 이미 너무 아까부터 계속 흥분돼서 네, 바로 다음 사례 소개해드릴게요. 지난해 11월 TV조선은 여성 1명이 남성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갖는 집단 성매매 그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보도에 가면을 쓰고 침대에 앉아있는 여성 주위에 여러 명의 남성들이 둘러서 있는 그 사파를 자료화면으로 활용했습니다. 저의 질문도 그거였어요. 대체 왜? 이것도 심의를 넣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문제 없음. 땡.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인 의견 제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관련 논의 과정에서 또 이제 정강삼 위원이랑 박상수 위원이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했는데요. 진짜. 네. 너무 웃겨. 이 정강삼 위원은 왠지 이정희 PD의 목소리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집단 성관계한 보도에 사파를 쓰면 또 그런 삥 둘러서 있는 것을 안 쓸 수도 없을 것이고 참 저도 난감합니다. 약간 저도 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까 박상수 의원 목소리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요 박상수 의원은 같은 분인 것 같은데요? 박상수 의원은 이겁니다. 약한 거야.
사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옷을 입히지는 않았을 것이요. 아니 그냥 읽어주세요. 다 벗은 상태였을 것 같은데. 네. 와, 이 말을 했단 말이야? 네, 회의록에 무려 적혀 있습니다. 진짜 아저씨들 정말 미쳐버리겠어. 특히 아니, 이거는 진짜 와 대박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박상수 의원은 성매매 사건 상황을 지나치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되게 황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뭐 가로치고 분명히 여성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대학생과 이제 주부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또 솔깃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솔깃한데? 이 알바 해보고 싶다. 꿀알바 이렇게 이걸 보면서 막 말귀를 못 알아듣는 주부들이랑 여대생들이 앉아갖고 오 이거 너무 꿀알바인데 돈 많이 벌겠어 와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저 사파를 보면 바로 알바를 하고 싶어지지 말해서. 와 진짜 생각이 진짜. 와. 어찌됐든 이 아저씨가 중징계를 주려고는 했어. 아 그래요? 근데 뭐야? 아니 근데 말이 그러잖아. 그 이유가 대학생들이 솔깃할 수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그리고 정말 솔직히 이 사건은요. 솔직히 이게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성 한 명이 남성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갖는 집단 성매매 참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지 맘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옷을 입혔을 텐데 아니, 원래 벗었을 텐데 입혀놨으니 다행이다.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삥 둘러서 있었던 것을 안 쓸 수도 없고 참 어쩌겠냐 난감하다. 봐주자. 아니, 근데 왜 본인이 난감해요 이거 갖고? 그러니까 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신. 어떻게든 실드를 쳐보려고. 네네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이 어느 방송사 TV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얄밉지. 요즘 TV조선이 MBN보다 사파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많이 써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TV조선이었잖아요. 그 서지영 검사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다 자기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파 썼다고 이 민원연 자꾸 시비 내고 이래. 내가 보기엔 딱 그 개념이야. 얘네들은 무슨 사파만 나오면 시비를 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실 이게 질로 봤을 때는 이 뒤에 게 사실 더 나빠요. 이 집단 성관계 이게 왜냐면은 물론 앞에 것도 굉장히 나쁜데 그거는 이제 아니 나쁘면 경중이 없어요 지금 애들이.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게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뇌가 참 정말 신기합니다. 뇌가 진짜 궁금하다.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판매자가 될 사람들이 여성 대학생과 주부들일 것이다. 그들이 혹할 내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그 뭐라 그러지 심의에 자기네들을 자기 자신을 심의에 넣어야 될 수준의 그런 발언인데 만약에 종편에서 발언했다 이것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중징계 내려야 되는 깜이잖아요. 좀 발언 나오겠죠.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이 사건을 얘기하냐. 기자가 심의 신경 쓰지 말고 하는 거다. 기자 정신이다. 자, 근데 이런 발언이 또 있었죠. 이런 비슷한 발언이. 네. 그 피해자가 여성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지 여성들이 솔깃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들. 네, 그러니까 박상수 의원은요 또 다른 방송 심의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지난해 11월 그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인터넷 음란 방송 및 컴퓨터 영상 통화를 하는 주부들의 사연을 이제 선정적으로 다뤄서 이게 심의 안건으로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때도 박상수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해주세요. 야하게 해줘. 느리게. 전업주부들이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봤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돈벌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보를 제공할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대체 왜 집에서 TV 보다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왜 여성들이 이거 돈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고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 그래도 또 거듭 말하지만 징계는 하자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징계하니까 너무 웃겨. 이유가 다 여성들이 웃기나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이거 여성 비하 아닙니까? 이 정도면 비하지. 이것 외에 연예인 합성사진 유포 사건을 다룬 방송 심의에서도 문제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올 3월 그 MBC 섹션 TV 연애통신은 여성 연예인의 합성 사진 유포 사건을 전했는데요. 이제 방송 내용만 보면 합성 사진의 가림 처리도 제대로 했고 또 사진이 합성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알리고 있어서 언뜻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방송 시점이었는데요. 그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는 그 문제의 사진이 합성 사진이고 제작 유포자를 이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방송 이제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네. 그 일주일 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굳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이슈를 팩트 체크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방송에서 재차 언급을 하고 과거 이제 다른 여성들의 유사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시청률을 위해서 이미 정리가 된 루머를 다시 한번 활용을 했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요. 네. 다수의 위원들은 이런 사안을 계속 언급하는 제작진의 의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의견 제시가 나왔고 그런데 유독 심영섭 위원만 이 방송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주장을 반복을 하면서 이런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 심영섭 목소리 없는데. 내가 할게, 내가. 심영섭은 유명인으로서 자기가 스타덤을 가지고 어쨌든 누리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 자체를 혹은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방송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아마 뒷번호에 있는 대부분의 채널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연애 저널리즘에 대한 것들도 상당 부분은 어찌되었든 용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 연애 저널리즘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이지. 연예인은 까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는 이런 저널리즘은 듣다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회의록 보다가 일어나서 물어보러 갔어요. 연애 저널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네. 하지만 이거를 언론을 공부한 이 사람 학자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애 저널리즘은 따로 있고 더 허용되는 범위가 넓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오히려 저도 이제 그 심의할 때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몇 개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난도질 당하는 특히 방송에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특별히 조항을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인권 침해 조항으로는 연예인이 절대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연예인이니까 계속 괜찮다라는 식으로 심의해서 심의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아니고 연예인이나 오히려 방송에 자기가 노출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된다.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막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3기 방심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완전 딴소리 하고 있는. 이 주장대로라면 인권에는 계급이 있는 거고 각 계층별로 적용되는 인권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그냥 보통 일도 아니고 누드 합성 사진을 한 거를 지금 그런 옛날 그 피해 사례 같은 것까지 왜 연예인이라고 그걸 보여주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이분은 진짜 진짜. 좀 답답해. 자,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는 이미 이제 발생한 성폭력 성매매 사건을 소재로 삼은 그런 심의였는데요. 혹시 이제 방송 도중에 나왔던 문제 상황을 심의하면서 황당한 그런 주장을 펼쳤던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MBC 오지의 마법사라는 프로그램이 지난해 12월 10일 방송분이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시칠리아 여행 중에 배에 탑승해서 낚시를 체험하던 여성 출연자가 물고기를 딱 낚으니까 남성 선장이 출연자 어깨를 막 감싸고 얼굴에 입술을 맞춰요. 그래서 수차례 막 이런 접촉하는 장면을 내보내거든요. 근데 특히 제작진이 이 장면에다가 막 하트 이미지를 막 뿌리면서 로맨틱 파파 막 이런 자막을 붙여 엽기야 이 아저씨. 뭐지? 근데 그 방송을 돌려봤는데 이게 그런 수준, 그러니까 귀여운 수준의 뭐 가벼운 터치가 아니라 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보는 사람이 불쾌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 성추행 장면은 미화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은 그럼 의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면 문제 없으면 아닐 것 같고 의견 제시. 땡. 다수결로 문제 없음이었습니다. 문제 없음이라고? 네, 이게 즐거운 사안이 아닌데 이정희 PD가 틀리니까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문제 없음이 없다면서 이것도 문제 없음이 아니면 딴 조항으로 그럼 문제 없음이 또 된 건가? 그렇죠. 웃긴다 진짜. 지네 맘대로야. 짜증나 진짜. 네, 이게 이제 윤정주 위원이랑 또 되게 이분 의외예요. 정강세 위원이 지금 화가 났어. 자기 부인이 이걸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화가 난 거야. 이것만. 네.
내가 보기엔 그래. 다른 거는. 그러니까 제작진이 이런 최소화해야 되는 장면들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내보내고 또 이거를 로맨틱한 장면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이거는 건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의견 제시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허미숙 소위원장이랑 심영섭 박상수 의원은 그 선장이 흑심을 푸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합니까? 입술 뽀뽀는 아니었다. 괜찮습니까? 그럼 딴 거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이제 펼쳤습니다. 이런 성추행하면 뽀뽀 아니었어. 입술 뽀뽀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여튼. 이 방송의 주요 쟁점은 그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체 접촉 장면을 미화해 전달한 제작진의 태도에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도나 심정을 추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의도와 기분을 근거로 괜찮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논의하는 걸 봤거든요. 저도 자세히 읽어봤어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허미수 부위원장님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기분이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 심지어는 그 여자가 내 가족, 그러니까 내 친구라면 너는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내 부인이었다면 기분이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 이런 소리를 막 너무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건 아무 상관도 없다고. 직원들한테 묻고. 그냥 방송에서 그런 장면이 나갔을 때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진 않겠죠. 온도차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방송에서 그런 부적절한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한 거잖아요. 남자 아저씨가 선장님께서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트 그리고 로맨틱 파파 이렇게 그냥 미화시켜 버렸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논의의 포인트 자체가 완전 산으로 가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심하게 간 사람이 있는데요. 네. 심영섭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고 나면 이태리 신문에까지 의견 제시 받았다고 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안 난다고 이태리 신문이 뭘 우리 심의까지. 그런데 국내 프로그램 해외 촬영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해외 언론이 좋아하든 말든 보도하든 말든 그걸 왜 심의해서 고려를 합니까? 뭐야 무슨 소리야 진짜.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진짜. 여기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큰일 날 사람. 아니 근데 그쪽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에 대한 이 다른 문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듯이 우리는 그게 불쾌하면 불쾌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지. 무슨 이태리에 가면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게 심의 받았으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미개한 나라 취급 당할 거라는 거야 뭐야. 근데 그러면 이태리에서는 동의 없이 막 접촉하면은 그러니까. 그건 또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분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안 하려고. 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양성평등 위주로만 이제 주로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금강이 코미디거든. 큰 코미디. 근데 코미디에서는 여성뿐만 아니고 다양한 소수자를 비하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코미디 관련 심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었나요?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방송된 KBS 개그 콘서트, 여기 자주 있죠. 네. 내시천하라는 코너에서 내시의 이제 신체적 장애를 조롱을 하면서 열등한 남성이다 이렇게 묘사를 좀 하고 외모 치장이나 또 애교를 통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존재로 좀 희화화를 했습니다. 이제 상선 역할을 맡은 남자 개그맨이 중전이 되겠다면서 세자에게 애교를 부리니까 세자가 더러워 꺼져 징그러워 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도망치는 아직도 이런 개그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제 명품 부채를 들고 명품 가마를 타고 있는 내시 중전의 모습을 말이 됩니까? 합성 사진으로 만들어 보여주거나 남자만 하는 하체 운동을 내시가 한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혐오를 웃음의 이제 소재로 복합적으로 굉장히 활용을 한 건데요. 민원의 취지를 고려하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그 인권보호 조항이고요. 그리고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적용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방송은 행정지도 중 가장 낮은 징계인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용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제재인데요. 이게 결과도 약하지만 논의 과정도 정말 가관인데요. 그 주인공은 또 그 세 명입니다. 박상수, 정광상, 심영섭. 근데 이 세 분이 공통되게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냥 웃음을 주는 개그 프로그램인데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냐? 그러면서 이 세 분은요. 방금 말한 그 인권보호하고 양성평등 조항 적용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줄 수 있는데 그 조항 적용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정광상 위원의 주장이 정말 굉장한데요. 이건 제가 길어도 그냥 다 붙였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전두환. 개그라는 것이 웃어달라고 하는 방송이잖아요. 너무 품있게 웃음을 주길 기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때 그렇게 인기 있었던 영구, 맹구 시리즈 다 약간 지체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 그것 다 심의를 했어야 됐어요. 바보 역할을 하는 것은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코 찔찔 흘려가면서 나오는 것이 품위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시하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살아계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자 명예훼손을 집어넣든가 너무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덤벼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자 명예훼손 이런 데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 조항이. 야, 이게 사자 내시하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괜찮다는 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와. 아 정말 어쩌면 줍니까? 세상에. 네, 이게 약자랑 소수자를 비하하는 개그가 당사자들한테 어떤 아픔을 주는지 또 사회적 편견을 얼마나 강화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일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재밌으니까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진짜 재밌으면 다 되는구나. 네, 이게 진짜 방통심의위원회 내놓은 의견이라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진짜 너무 나쁜데 이런 소리가 나오면 누가 옆에서 확 질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르는 사람 누가 없었나요? 있습니다, 다행히. 네. 윤정주 의원이 이제 맹구나 영구 등의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의 부모는 웃지 못했을 거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지만 그 웃음 뒤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면은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건 너무 맞는 얘기죠. 네. 아니 그리고 솔직히 저도 예전에 맹구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이제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 의식은요 계속 조금씩 바뀌고 어떻게 보면 진화하고 더 예민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양성평등 기준으로 보면 한 20년, 30년 전에 엄마 그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미약했잖아요. 그런 주장을 잘 못하셨고 이거 성희롱도 지금 말하는 명백한 성희롱도 옛날에 죄가 아니었던 그냥 막 일상적으로 막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2018년에 심의를 하고 있는 심의위원이라면 자기 나이가 60이든 70이든 2018년에 걸맞는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이런 공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완전 옛날 옛날에 맹구 다 했던 그런 거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개념이라면 정말 이 사람 자격 미달이다. 다른 그 무엇보다 자격 미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검토 내용을 보면은 사기방통심의가 한마디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성차별적 표현을 적극 심의했다 보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은 전혀 들거든요. 기대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게 특히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 저희가 주로 말씀드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연령이나 성별 등 자신이 속한 그 집단, 계층의 관점에서 아주 충실한 심의를 잠깐만요. 네. 일부 아니지 않나요? 세 분?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5명 특히 너무 다수인데? 네, 다수? 한두 분을 제외하고 네, 연령, 성별 등 자신이 속한 집단 계층의 관점에 충실한 그런 심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라서 심의 성향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또 자기가 속한 집단의 보편적인 시각, 상식에 의거해서 심의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상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오히려 다양한 젠더와 연령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위원들이 자기의 옛날 그 기억, 관점, 기준에 따라서 자꾸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성인지 관점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나마 4기 심의가 3기 방통심의에 비해서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인 건 4기 방통심의위원은 이제 9명 중 3명이 여성위원이라는 이런 점과 좀 무관하지는 그래도 않아 보이는데요. 실제 전원 50대 이상 남성으로 구성됐던 지난 3기 심의 같은 경우는 정치 심의뿐 아니라 이제 소수자 혐오 심의로 굉장히 악명을 떨쳤습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살인 사건 피해자를 가방녀 이렇게 칭한 SBS 모닝와이드와 또 한국 남성들이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등의 이제 여성들과 국제 결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소개한 JTBC 썰전에 대해서 모두 권고라는 이제 경징계 제재를 결정한 바 있었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행사하면서도 한번 다룬 사안인데 JTBC 서남여고 탐정단에 있는 동성 이제 키스씬에 대해서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또 출연자의 신체 특정 부위와 관련해서 성희롱 자막을 붙여 논란이 됐던 MBC 일밤의 진짜 사나이 코너에 대해서는 이제 한 위원이 이걸 심의하면서 나한테 그랬으면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발언들도 당시 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보편적 인권과 여성 소수자 등의 문제에서 꾸준히 이제 관심을 기울여온 전문가가 좀 제발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번 4기 위원 중에서도 여성과 소수자 인권보호 관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게 윤정주 한국여성민의회 미디어 운동본부 소장이었거든요. 거의 이제 회의록 볼 때 유일한 단비 같은 존재. 아이고. 네. 고생하시네 혼자. 예, 근데 사실은 소위에 지금 여성이 2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도 여성이긴 한데 그 분은 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 발언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 소위원장이어서 그런지 이게 뭐 막 그렇게 많은 발언을 하지 않으신 그렇게 본인이 되게 강력하게 의견을 네. 하지 않고 그냥 약간 이렇게 재판관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 윤정주 소장 혼자서 거의 이렇게 막 방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공격수가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또 이 연령대도 보면은 물론 심영섭 위원이 좀 나이가 40대이긴 하죠.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용은 뭐 거의 아직 보면은 우리가 이 보고서를 내면 이제 본인들도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그나마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강삼 의원 이런 분들은 이걸 본다고 해서 변화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보고요. 심영섭 위원이 좀 많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 그나마 40대고 계속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심영섭이 제일 이상하다고 봅니다. 제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간에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게 있잖아요. 양성평등 조항으로도 이 정도인데 뭐 다른 소수자 관련돼서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라 그럴까 이게 다 지금 자기들이 하는 말이 다 이렇게 나간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아니 근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다 돌려봐요. 내용 뭐 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왜? 회의록으로 한번 그냥 연극을 좀 해볼까요? 누가 출연하는데요? 지금 정강삼 위원 역할 탐내고 계신 건가요? 전두환으로 자꾸 착각하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주성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무튼 방통이 참 언제 정신을 차리려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노답입니다. 노답 진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민한년 회원캠프 그곳으로 가네 9월 8일 9일 그대의 머릿결 같은 회원 여러분 나무 아래로 지금 신청하세요. 같이 가자 회원캠프.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방심이가 엉망이니 이럴 때 방심이가 아니고 어제는 방통이었습니다. 방통이가 엉망이니 이럴 때 드는 생각이 있네요. 시방이를 방송심의기구로 한편 드루킹 보도 들으면서 왜 자유당 사건은 다루지 않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유당 댓글 조작도 중범죄인데 말이죠. 여전히 언론은 썩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고만 마리를 업은 듯이 늘 피곤해하시는 김세욱 부장님과 베나베나 쇼 진행하다가 코너가 없어져서 배나무로 칼 배나은 활동가님 출연이군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트러스트노님께서는요. 결국 공무원이라 3년 지난 봐준다. 이게 진짜 적폐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묻혀버린 어떤 세금 낭비나 인권 개입들이 엄청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통위가 신선 노름으로 저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들을 쭉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땡볕이 지나고 나니까 한증막 같은 날이 계속됐는데 이제 본인 몸에 본인이 다 불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금요일이 왔으니 네. 기대된다. 네, 일주일간 기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트러스트 노님을 위해 오늘도 제가 특집을 준비했고요. 네. 네, 다들 주말 푹 쉬어서 다음 주에도 계속될 노동의 주화인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주 포럼 영상에서 김세욱 부장님을 뵀다. 그러게 얼핏 지나가면서 나오나 보다.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잡힐 수 있지. 몸을 일으키며 깜짝 놀라셨는데 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레이니 칠세님
미디어랩 관련 방통위의 감사 결과를 듣는 동안 삶은 계란과 고구마를 쌍으로 수십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든 생각은 미디어랩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가 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이 에헴 털털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완곡한데 세게 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거의 성명 수준으로 쓰셨는데요. 네. 예,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은 그 민원연 소식 우리 운영팀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